동이 한국사 이기훈 한국고대사의 비밀. 서문. 동이라는 말은 해 뜨는 곳에 큰 사람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동이와 수천 년 경쟁을 하던 중국 사람들은 동이를 오랑캐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그 결과 동아시아에서는 동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졌다. 그런데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지며 최초 문명이 이들 동이에 의해 주도되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한국은 고대 중국 동부 문명인 동이 문명의 영향을 받은 나라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한국이 동이 문명권에 속하는지, 왜 중국인이 수천 년간 우리를 동이라 불렀는지, 중국 동부의 고대 동이와 우리는 어떤 관계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만년 전 신석기 시대 이후로 중국은 서쪽의 화하계와 동쪽 동이계 사람들의 각축장이었다. BC 11세기에 서쪽의 화하계 나라인 주나라가 중국 중부를 장악하며 동이계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갔다. 중원 대부분을 장악한 동이민족이 주나라 연방국들에 밀려 만주와 한반도로 이동한 사실은 중국 고대 역사서 사기 이외의 여러 역사 기록과 최근의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증명된다. 북경대 원강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현대 언어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동이 각 부족은 모두 알타이역의 둥구석의 사람들로 가까웠다. 거란, 실비, 해, 습은 동호계통에 속하는데 그들은 과거 오한, 선비, 유연 이후의 몽고와 같은 종족이다. 고구려는 사만에 백제, 신라, 임나, 가야 그리고 말갈과 함께 예맥 계통에 속하며 이후에 이어진 만주족 사람들과 같은 민족이다. 상기 연구대로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은 말갈, 여진, 선비, 거란, 몽고 사람들과 가까웠고 모두 동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중국의 시초인 오제의 후손이라 주장하기도 했고 선비, 고구려, 신라 이후 중원을 기원 이후 중원을 다시 차지하고 지배하기도 했다. 여진, 선비, 거란, 몽고 세력이 기울면 중원을 다시 뺏기고 변방으로 밀려나기도 했다. 여진, 선비, 몽고 이런 동이 역사의 부친과 관련해 중국 쌍나라 연극의 거두인 서중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고대 환발해만 지역, 요동반도와 산동반도로 둘러싸인 바다 고 주변 지역에 살던 거주민이 중국 문명 창시자라 보고 있고 쌍나라 민족은 그곳에서 기원했다고 여긴다. 요, 금, 원, 청, 4대 왕조가 쌍나라와 흡사한 전철을 밟는다. 서중서 선생은 고대 쌍나라가 중국 문명의 뿌리인 중국 동북 지역에서 기원하며 중원을 차지했다가 다시 중국 동북으로 돌아간 양상이 후대 중원을 정복한 동이족 국가인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의 경우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필자도 동아시아 문명의 주축이었던 동이 문명이 중국 대륙에만 꽃피운 문명이 아니고 그 기원이 북방아시아 대륙이고 그 중심지가 유화를 중심으로 한 중국 동북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동이 문명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중국과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추적했다. 결과 동이 문명의 실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고대 동이 문명을 담고 있는 각 골문을 분석하면 동이 문명, 쌍나라, 구이 문명과
현대 한국 문명 사이의 유사성을 확인하게 된다. 고대 중원 문명의 창시자인 갑골문의 나라 상나라 사람들의 이주는 동이 문명사의 파장을 일으킨다. 그들은 중원에서 멸망한 뒤 BC 1046년 자신들의 기원지자 동이 문명의 뿌리인 요하 지역으로 돌아와 원주 동이인과 갈등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한다. 상나라 유민은 고조선의 후예인 부여를 두고 병립했지만 BC 3세기 중원의 대혼란 시기에 요동과 한반도로 이주해 평양 근처의 한반도 원주민 예족과 섞이게 된다. 이후 중국 한나라의 침략으로 중국 정권에 넘어간 이들 한반도 서북 지역 사람들은 예족 국가들에게 외톨이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갈등하게 된다. 이른바 기자 조선이라 불리는 이들 몇 개 유민의 국가는 고구려 신라 백제 발전과 관련이 있고 예족, 부여족, 외족과 더불어 현재 한국인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상나라를 포함한 고대 동이족이 한국 고대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피는 일은 우리 역사의 끊어진 고리를 연결하는 매개가 될 것이다. 1. 동이의 줄기 1. 초기 동북아 역사 동북아에서 발견된 최초의 토기 동북아시아의 지역 일본 열도, 러시아 극동, 중국 동해안, 한반도 등에서는 세계 최고 1만 년 이전의 토기가 발굴된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서 토기가 등장한 시기가 BC 5000이므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토기 문명은 매우 빠르다. 한국의 제주도에서 1만 년 이전 토기로 추정되는 토기가 나왔는데 이 토기는 러시아 아무르강 유역의 1만 년 이전 토기와 유사하다. 북방식 토기는 한반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 시기를 시작으로 한반도의 바레만 유역의 북방식 동이 문명이 퍼진 것을 알 수 있다. 8,000년 전은 동아시아에서 특별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를 전후로 중국과 한국 등에는 농경토기, 간석기를 대표하는 신석기 문명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이 시기를 전후로 중국 동북 유역, 황하 유역, 양자강 유역에서 신석기 문명이 시작된다. 중국에서 발견된 유물 중 가장 앞선 시기 유물은 북경 근처에서 발견되었는데 그곳에서는 1만 년 이전의 토기 조각이 발굴되었다. 이는 중국 신석기 문명이 황하 문명의 시원지인 황하 중류보다 북부 바레만 유역에서 먼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동이 문명의 이동 요서에 등장한 상유민 중국의 남은 동이 고위 BC 11세기 조나라 모왕이 점령한 지역은 중원의 상나라 지역에 국한된다. 당시 상나라 중심지를 제외한 중국의 동부 태산 지역과 회화 유역의 비옥한 땅에서는 동이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다. 동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세력을 잃었을 때는 진시황이 등장하는 시기 주나라 무왕으로부터 800년 가까이 지났을 때이다. 그 전까지 주나라 제국들은 동쪽의 고위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 그런데 상나라 유민들이 자신들의 국가가 망했을 때 동쪽 산동성의 동이 나라로 망명하지 않고 고조선으로 간 이유가 뭔가?
앞서 말했듯 동이, 고이와 상나라는 중원의 라이벌로 수백 년간 다투어왔다. 상나라가 망한 이유도 역시 동쪽 산둥성 지역의 동이 고이를 정벌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한 것이 원인이었다. 따라서 상나라 유민들은 자신들의 국가가 멸망하자 고이 땅보다는 고조선으로 간 것이다. 동아시아 문명의 요람 요서 BC 11세기 상족이 이주해온 요하 서쪽 지역인 요서 일대는 역사상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다. 발굴되는 고고학적 유문을 볼 때 그곳이 중국,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지 이미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8,000년 전 형성된 사해 문화 지역에서는 중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용 모양을 한 옥제품과 돌무지가 발견되고 세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옥기와 중국에서 가장 이른 국가 발전 단계를 보이는 촌락이 발견되고 있다. 청동기 경우도 이 지역 유명한 선사 문명인 홍산 문화 후기에 이미 시작되었고 이 시기에 이 지역은 분업화가 이루어진 국가 형태가 된다. 상유민은 이런 고대 동아시아 문명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요서 지방에서 서쪽 중국 내륙으로 진출했으며 BC 11세기경 주왕조에 밀려 다시 요서로 돌아온 것이다. 필자는 고조선 문명의 기원지가 이 고대 세계 문명의 요람인 요서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북동부 지역이라고 본다. 상나라 유민이 유입되기 전 요서 지방에서는 고조선이 세워졌던 BC 24세기부터 BC 14세기 사이에 두 가지 구분이 되는 문명이 존재했었다. 하나는 중원 문화와 구분되는 북방계 토착 문화인 하가점 하층 문화이고 다른 하나는 이 문화와 거의 동시에 지속되었으며 토착 토기와 파리색에 달린 중국계 토기가 혼재된 요하 북부의 청동기 문화인 고대산 문화이다. 고조선이 이 두 문명 하가점 하층 문화와 고대산 문화의 연합으로 BC 24세기 이후 1000년을 유지한 뒤 BC 14세기경에 접어들어 고조선 지역에는 새 문명이 들어온다. 고조선이 있던 요서 남부에 이전과 다른 문명이 들어서는데 이것을 위영자 문명이라 한다. 그것은 어디서 왔나? 중원 내륙에 위치해 있던 상나라는 두 개의 큰 적대 세력이 있었는데 하나는 상나라 동쪽의 고이였고 다른 하나는 상나라 북부의 흉노의 조상인 귀방이다. 귀방은 중국 북부 삼서성과 산서성, 내몽고 지역에 분포해 있던 고대 중국 북방 유목민의 나라였다. 상나라는 이 흉노의 조상인 귀방과 전쟁을 벌이는데 역괴효서에는 상나라 무정이 귀방을 정벌해 3년 만에 정복했다고 한다. 상나라 유적에서 발굴된 고대 한자인 갑골문에도 귀방이 상나라 왕인 무정에게 패한 것으로 돼 있다. 귀방 사람들은 상나라에 패하자 도망가거나 이주한다. 하지만 역사서에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기록이 없다. 필자는 이들이 바로 BC 14세기 고조선에 새롭게 등장한 문명,
위영자 문명의 주인공이라 본다. 즉 상나라 북방에 있던 귀방과 상나라가 지속적으로 갈등해 고조선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BC 14세기부터 상나라와 갈등하던 귀방은 BC 13세기에 상나라 무정에게 망하는데 귀방이 상나라와 전쟁을 벌이던 BC 14세기 이후 귀방 사람들은 서부의 고원이나 북쪽 사막보다 동쪽의 고조선으로 간 것이다. 이렇게 고조선은 두 번 문화적 충격을 받는다. 첫째, 상나라 북방 정벌과 관계에 있는 BC 14세기 문화 변동이고, 둘째, 중원의 상류민이 고조선으로 이주한 시기인 BC 11세기 요서 지역에 나타난 변동이다. 특히 BC 11세기 상나라 멸망과 상유민의 고조선 이주 여파는 요하를 넘어 요동과 한반도에까지 미친다. BC 11세기의 요서 지역에는 상나라계 청동기가 나타나고 요동과 한반도에서는 토기 모양이 바뀐다. 중국과 북방 유목민의 영향을 받은 청동기가 사용된다. BC 11세기 이후 토기를 보면 요하를 기준으로 동쪽으로는 그 이전의 빗설무늬 토기가 사라지고 발전된 형태의 토기인 민무늬 토기가 출현한다. 또 요하 서쪽으로는 중국식의 바리색에 달린 그릇인 삼족기가 동쪽과 뚜렷이 구분되어 사용된다. 이는 요서 지역 북방계 고조선 문명이 중원 상 문명과 충돌 후 요동과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토착 신석기인들을 몰아낸 것으로 풀이된다. 요하를 기준으로 두 지역의 토기가 구분되는 현상은 BC 11세기 상나라 유민의 중국 요서 지역까지 이주한 사실과 관련이 있다. 당시 요서 지방에 상유민을 포함한 동이계 정치계가 있었고 동이계 정치체가 있었고 동쪽은 그들과 다른 정치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자가 고조선에 왔다면 요동 지역과 한반도 북부의 상주 개동에 청동기 유물이 많이 출대되어야 하나 발견되지 않고 고조선 토착민과 융합해 갔다면 이 지역 청동기 유물과 상주 개동의 청동기 문화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을 것이나 흔적이 없다. 요서까지 진출한 기자의 상유민들이 요동을 넘지 않았다는 말이다. 13세기 기록된 삼국유사에는 이렇게 말한다. 고조선왕 단군 왕검은 1500년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주무왕이 즉위한 해 상나라가 멸망한 BC 1046년 기자를 조선에 봉하자 수도를 장당경으로 옮겼다. 이 기록 역시 원주 조선인 단군 조선과 이를 동쪽으로 밀어낸 조선인 기자 조선 사이에 구분이 있음을 밝힌다. 단군 왕검이 서쪽 기자에 밀려 수도를 동쪽 장당경으로 옮겼다는 것은 단군 왕검이 거주하던 수도가 원래 요하 서쪽에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기자가 단군을 몰아내고 차지한 곳이 요서이기 때문이다.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1500년 다스렸다는 말을 풀어보면 이렇다. 단군은 고조선 임금의 보통 명사이다. 단군은 한 사람이 아니라 1500년간 고조선을 다스리던 여러 왕이다. 단군 신화에서 하늘의 아들 환원과 사람이 되기를 바라던 곰 사이에서 태어난 임금을 단군이라 했는데 이것은 단군이 두 부족의 연합으로 공동의
왕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두 부족은 요서 지역에서 발굴되는 구분되는 문명인 아가점 하층 문명과 고대산 위영자 문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고조선의 임금인 당군이 다스린 1500년은 고조선 문명의 유물 편년 연대가 BC 25세기에서 BC 11세기로 그 기간이 1500년의 삼국유사 기록과 일치한다. 이렇게 BC 11세기에 상나라 유민 기자조선의 이주에 의해 여화를 기준으로 요서에는 기자조선, 요동에는 당군조선이 대립하는데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기 전인 BC 334년 북경 근처 연나라의 전국시대 전략가 소진이 찾아와 말하는 것을 들어보자. 당시 연나라 왕인 문후에게 설명한다. 연나라의 동쪽에는 조선이 있고 요동이 있다. 라고 했다. 이 말은 고조선의 실체를 밝히는데 중요한 말이다. 이유는 BC 4세기에 조선과 요동이 서로 구분되는 정치체제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기록으로 보면 BC 4세기까지 기자조선은 요하를 넘지 않았고 요하를 기준으로 요동이라는 정치체와 대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기자조선이 요하 서쪽에 있었으면 이 대화가 있었던 BC 4세기 이후에 연나라가 조선을 대규모로 침입해 괴멸시켜 버리는데 이때 연나라가 조선을 물리친 곳이 바로 요서 지역이었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진이 BC 4세기에 말한 조선은 연나라의 망하기 이전 요서에 있던 기자조선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진이 조선 이외에 거론한 요동은 요서에 있었던 기자조선과는 다른 정치체, 곧 기자조선에 밀린 당군조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기자조선의 당군조선 진입. 이렇게 BC 11세기 만주의 유월을 기준으로 동서로 나뉜 두 문명은 즉 기자조선과 당군조선은 흉노 문명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스키타이 문명의 침입에 의해 점차 섞인다. 상나라 문명과 관계 있는 북방 유목 민족인 스키타이는 BC 7, 8세기에 발달한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북방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유목 기마 민족화를 이루게 된다. 이들은 중앙아시아 서쪽에서 발전해 BC 7, 6세 위경 내몽고 오르도스 지역에 출현하는데 이들이 서쪽에서 이주해와 내몽고의 유적을 남기는 시기인 BC 6세기에 고조선의 지표로 알려져 있으며 북방의 스키타이의 영향을 받은 비파형 동검 역시 요서 지방에서 동쪽으로 전파된다. 동서로 나뉜 고조선이 BC 6세기 이후에 스키타에게 무기를 공유한다는 사실은 당시 요서에 있던 상나라 형제국인 고죽국이 고조선과 함께 중환동부의 연나라 제나라와 전쟁을 했다는 기록을 통해 원인을 유추할 수 있다. 요서의 기자조선은 자신들을 멸망시킨 중원의 주나라 제후득들과 연제와 원수 사이로 지냈다. 그들과 대항하기 위해 요동의 당군조선과 관계를 돈독히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당군조선과의 유대를 위해 군사적 원조 형태로 당시 스키타에게 최신병기인 비파형 동검을 제공했을 것이다.
아니면 연나라와 제나라의 공격에 의해 직접적으로 요서의 상나라계 유민들이 요동으로 이주했을 수도 있다. 한국 문명의 기원은 요하 유역에서 발달한 고조선 문명이다. 요하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한국의 문화는 8,000년 전부터 빗을무늬를 쓰기 시작한 신석기 시대 원주 문명과 두 가지 이질적 요하 문명, 즉 BC 11세기경 요서 지역으로 이주한 중국계 동이 문명, 맥족, 그리고 그들과 구분되는 민무늬 토기를 사용하던 요동과 한반도의 예족 문명, 그리고 BC 5, 6세기경 중앙아시아에서 유입된 북방기마 유목 문명, 스키타이, 이것들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사서에는 한국 문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이 네 부류의 문명, 즉 원고조선 주민으로 보이는 예, 동이부여와 이들을 밀어내고 요소로 진입한 맥, 상나라계 동이, 그리고 이들 맥과 관련이 깊은 북방유목민인 적, 스키타이, 예맥의 한반도 문명인 한과 외 사람들에 관해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남기고 있다. 진나라가 육국을 병합했을 때 BC 221년 회수와 사수 유역, 중국 동북지역, 동부지역, 동이 사람들은 모두 흩어져 보통 국민이 되었다. 진사비 군사를 일으켜 천하가 어지러울 때 연나라 사람 위만이 조선으로 피신하고 그 뒤로 조선왕이 되어 조선을 다스리게 된다. 100년이 흘러 함나라 무제가 조선을 멸망시킨다. BC 108년. 이로부터 동이는 수도와 왕래를 갖는다. 왕망이 한나라 임금의 지위를 찬탈한 뒤 맥사람들이 변경을 침범했고 건무 첫 해에 맥사람들은 다시 조공을 바춘다. 당시 요동태수 제융의 위세가 북방에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명성이 바다 건너 이르게 되어 예맥 외한이 1만리 밖에서 조정에 공물을 바쳤고 이로 인해 서로 사절을 보내며 왕래했다. 영초에 이르러 여러 문제가 발생해 동이 사람들이 침략하기 시작했으며 환제, 영제 당시의 조정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동이 사람들은 번성하게 된다. 후한서. 이 기사를 보면 진나라가 중국을 동일한 BC 3세기에 중국 동북 지역의 동이 사람들이 흩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이 대거 중국 동북 지역과 한반도로 이주해온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있다. 맥 사람들이 한나라와 갈등한 것은 맥 사람들이 당시 다른 부류 예, 외, 한의 사람들에 비해 중국과 가까운 지역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조선이 BC 108년에 한나라에 의해 한반도 북부에서 멸망한 이후 예, 만주, 맥, 요동 한반도 북서부, 외 한반도 동부, 남부, 한 한반도 서부, 남부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 과거 조선이 이들 네 부류의 사람들을 지배했음을 뜻한다. 3. 요서에서 요동 한반도로. 동아시아 최초의 철기 문명. 일반적으로 한국학계에서 한반도와 요동은 BC 4세기경
철기 시대에 돌입한 것으로 본다. 중국에서는 BC 7, 8세기에 철야금 기술이 발달했다. 전국시대 연나라 소왕의 확장 정책에 의해 연나라의 철기가 요동과 한반도로 퍼진 것으로 본다.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현재 요동 동북부 예족의 영토였던 아무르강 서안 유역에서 중원보다 앞서 BC 10세기부터 BC 4세기 초까지 철기가 사용된 것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에 앞서 철기 문화를 이룬 사람들은 왜 어째서인지 BC 4세기 초 자취를 감추고 이와 동시에 한반도와 요동에서는 BC 4세기부터 철기가 시작된다. 최근 한국 학계에서는 중국의 현나라 철기 문화가 요령 지역과 서북한 지역을 통해 한반도로 전파되었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긴 하지만 서북한에서 철기를 사육하는 시기가 전반적으로 중국 연나라 철기 유입보다 더 빠르며 서북한의 철기 문화가 연나라의 철기 문화와는 계보가 다르기 때문에 요동과 한반도 철기 시대에 상한 연대를 올려보는 견해도 있다. 2006년 경복궁 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 아무로 연해주의 신비란 특별전에 전시된 도끼, 화살촉 등은 한반도 철기와 쌍둥이처럼 닮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아무르강 서안의 예족 철기가 중국식 철기보다 먼저 요동과 한반도에 유입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4. 한반도에 퍼진 동이문화. 한반도로 쫓겨온 조선. 땅을 파고 나무로 된 관을 넣는 무덤 형식인 덧널 무덤은 처음에 중국 동이 문명의 중심지인 산통반도 지역에서 BC 4000년경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후 중국 북방과 시베리아 등지에 퍼진 덧날 무덤은 BC 7, 6세기 한반도 서북한 지역에 유입이 된다. BC 7, 6세기는 빗바형 동거미 요서에서 요동 한반도로 전파되는 시기이다. 당시 요서에 있던 북방계 사람들이 한반도 북부까지 왔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후 덧날 무덤은 BC 3세기에 한반도 전역에 퍼진다. BC 3세기는 요서 지역의 고조선, 즉 기자조선이 연나라의 평양 지역으로 대동강으로 이주한 시기이다. 평양 근처에 들어선 기자조선은 이후 연나라에서 망명해온 위만에게 정권을 뺏긴다. 위만이 찬탈한 조선 위만조선은 국력이 강해 영향력이 한반도에 퍼진다. 이는 당시 제작된 것으로 판명된 세형 동검과 덧날 무덤 양식이 한반도에 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는 BC 7, 6세기에 한 차례 북방 동이계 사람들의 유입이 있었고 이후 BC 3세기 연나라의 요소 침략으로 인한 조선, 위만조선의 한반도 이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BC 20세기경부터 만들어진 고조선의 지표인 고인돌은 BC 7, 6세기 덧날 무덤을 쓰던 사람들이 서북한 지역에 유입되었음에도 서북한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이는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하며 지냈음을 뜻한다. 이 동의의 특징 1. 해를 숭배한 문명인 구리. 최후의 나라 구리, 구리의 의미. 구리, 구이, 구리.
후대 고의로 불리던 동이국가 고려의 어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문적 고의와 고려 앞에 쓰인 구자를 보면 현재는 이 글자가 아홉이라는 의미이지만 이 글자를 만들어낸 상나라 당시에는 고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AD 100년 고대 한자를 풀이한 유명한 자전인 설문 해자에는 구자를 태양에 변형된 모습으로 구부러짐이 다한 형상이다라고 설명한다. 구자가 태양 형상에 구부러진 고리라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고리 형상의 이 구자는 어떤 형태의 물건을 묘사한 것일까? 고대 동북아 민족들 사이에 옥으로 된 태양 모양의 귀고리는 신성한 장신구였다. 이 귀고리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 지역에서 발굴되는데 태양의 빛을 상징하는 옥빛과 태양의 동그란 모습을 형상화한 동그랗게 구부러진 모습은 태양 형상의 구부러진 고리를 뜻하는 구자의 설명과 일치한다. 필자는 구자의 원형이 고대 세계 태양을 숭배하던 동이족의 상징적 장신구였던 귀고리 모양의 고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옥귀고리는 중국 측 주장으로 볼 때 8,000년 전 이후 고조선이 들어서는 땅인 요하 유역에서 발전해 한국, 일본, 중국으로 퍼진 동이족의 물건이었다. 고려와 고구려, 고대 중국에서 최초로 문명다운 문명을 이룬 약 5,000년 전 용산 문명의 고려와 고대 한반도 북부 만주에 들어서는 2,000여 년 전에 고구려의 초기 국호인 고려가 같은 음과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고려와 고려의 두 나라의 앞글자 구와 구는 모두 고대 세계의 고리를 의미했고 뒷글자 려와 려는 모두 검다라는 뜻이다. 비록 서로 다른 한자로 표기하고 있지만 두 국고 사이의 음과 뜻이 일치한다. 이 해에서 시작된 한국 고대 국가들의 국호 꾸루이, 꾸리, 꾸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뜻하는 이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태양의 사람을 뜻한다. 한국에서는 희고 거룩한 태양 또는 태양의 사람을 이라 불렀고 일본에서는 이희라 불렀다. 중국 사람들은 이 동이족의 해라는 민족 고칭을 이, 후이, 웨이, 워라 불렀는데 모두 오랑캐, 야만인 등의 뜻을 가진 한자로 표기한다. 동의 후예인 한국과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해를 국고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예, 구리, 빠레 등이 있으며 일본에는 위, 일본이 있는데 모를 모두 해를 뜻한다. 부여는 해를 뜻한다. 부여의 한자적 의미는 지아비가 남다라는 말로 국고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부여라는 국고가 고유어를 한자로 의미적으로 음치한 것임을 말한다. 부여는 원래 무슨 뜻인가? 필자는 해 또는 해에 새긴 흰색을 뜻하는 고유어 희를 뜻한다고 본다. 부여는 중원의 쌍나라를 이은 국가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쌍나라와 유사하다. 현재 중국에서는 쌍나라의 국고가 쌍이나 은이 아니라 위였음을 밝히고 있다.
부여의 국고 역시 은나라의 국고인 위나 의, 히와 발음이 비슷해 중국어로는 후위라고 발음된다. 부여왕이 사용하던 부여의 공식 국고인 예는 중국어로 휘이다. 기원전에 부여를 일컫던 외자는 중국어로는 웨이이다. 이는 모두 외라는 글자가 상나라의 국고 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부여의 후예들이 남하의 마한 땅에 세운 백제 또한 밝은 해라는 뜻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백제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여의 후예라 밝히는데 부여 사람들이 태양의 밝은 비친 흰색 옷을 입던 사람들로 부여의 후예인 백제 사람들 역시 흰 옷을 입었다. 중국 양서에 백제 사람들이 키가 크고 옷이 깨끗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백제인들이 부여인과 같이 키가 크고 흰 옷을 입었음을 뜻한다. 그들은 한반도 중부 마한 지역에 정착하면서 국고를 밝은 해의 나라라는 의미를 담아 박자를 넣고 그 음을 한자로 표기할 때 백제가 되었던 것이다. 신라의 경우 503년에 신라라는 국고가 확정되기 전에 신로, 사라, 설하, 벌, 서야벌, 설하, 서벌, 계림 등으로 불렸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있는 이유는 고유어를 한자로 음차했기 때문이다. 그럼 사라, 설하, 서야의 의미가 뭘까? 사라, 설하, 서나, 서야 등의 국고 앞에 붙는 사, 서를 해석해보면 국고 앞에 사용된 사, 서는 중국어로 스, 쉬로 발음되는데 이것과 비슷한 단어는 세다. 한자 발음에 세라는 발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고유어 국어인 사라설하를 한자로 뜻을 담아 표기할 때 실로, 신라로 표기하는 것이 되는데 신은 새롭다라는 뜻이다. 이에 대응하는 사라설하의 사서는 우리 고유어로 새로움을 의미한다. 신라를 계림이라고도 부르는데 계는 닭을 뜻한다. 신라의 신과 계림의 계가 모두 새로움, 새벽을 알리는 새의 의미로 자로서야 등의 국고 앞에 있는 사서의 의미가 새 또는 새롭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동이민족은 태양을 숭배한 민족으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가장 먼저 알리는 새 역시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3. 고대 동이민족의 특징. 중국 대학 이덕산 교수는 고대 중국 동부의 동이족과 만주 한반도 등지의 사람들 사이의 일치성을 보이는 사실에 관해 논문을 발표했다. 고대 중원 동이족과 동북아시아 고민족들 사이의 일치성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중국의 동부와 내륙에서 문화를 키운 중국 동이가 기타 지역의 동이의 모태인 것처럼 주장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중원의 동이 문명 자체가 그 기원을 중원이 아닌 옛 고조선 형태인 바레만 북부 요하 유역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동이 문명은 동북아시아에서 최초로 발달된 문명을 이룬 8,000년 전 바레만 문명의 한 부분일 뿐인 것이다. 동이가 자신들의 예절을 가졌던 사실은 좌전 기록에 기왕공이 입조에 동이의 예를 취하여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동이의 예절 중에 중요한 형식이 있는데 바로 무릎 꿇고 앉는 것을 공손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황소라는 책에는 동이는 쭈그려 앉는다고 기록. 또 머리를 납작하게 만드는 풍습이 특징적이다.
역사 기록 이전의 동이족은 머리뼈를 인공적으로 납작하게 만들었다. 후한서에 보면 친한 사람들에 관해 아들을 낳으면 머리를 평평하게 만들려고 해 그것을 돌로 눌렀다라고 기록한다. 명청 시기의 이 풍속은 더욱 성행해 이를 수편두라 불렀으며 머리가 평평한 것이 아름답다고 여겼다. 또 중국 최초로 악기를 발명한 민족이 동이족이다. 고고학적 근거에 따르면 고대 검은고, 빗바 등 튕기는 현악기와 퉁소와 흙으로 만든 북 등은 동이족의 발명품이다. 복귀는 역사시대 이전 동이족의 수령이다. 동이 사람들은 악기를 발명했을 뿐 아니라 자기만의 독특한 음을 가지고 있었다. 동이족 사람은 모두 음악을 좋아하고 춤을 잘 추었다. 동이족을 왕문에 초대했는데 모든 동이족이 들어와 춤을 추었다는 기록이 있다. 동이 사람들은 대문구 문화 시기에 처음으로 거북이 껍데기나 동물의 뼈를 사용해 점을 친 사람들이다. 용산 문화 시기에 동이 사람들은 거북이 껍데기와 소 사슴의 어깨뼈로 점쳤다. 고인돌은 지상에 서너 개의 돌판을 세우고 윗부분을 큰 돌판으로 덮어 만든 묘실이다. 산동 용산 문화 시기의 석광묘는 대략 이런 장례 풍습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동북 지역은 대략 신석기 시대 말기에서 춘추전국 시대에 광범위하게 고인돌 묘지가 유행했다. 3. 갑골문과 한국 동이 문화. 쌍나라는 한자에 못대인 갑골문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킨 나라이다. 중국 동북 지역에서 남하의 하나라를 정복한 동이 계열의 나라다. 현재 중국을 포함한 국내외 학자들은 한자의 못대가 된 갑골문이 처음에 중국 동북 또는 중국 동부의 동이 지역에서 개발된 뒤 중원으로 이주한 상나라에서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문화는 중원의 원주 문화를 알 수 있는 화학의 문화와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상나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필자는 갑골문에 드러나는 몇 가지 문화 현상을 통해 고대 중원의 상나라 문화와 한국 문화의 유사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한 동방민족을 지칭했던 동이라는 말은 동쪽의 이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라는 한자는 한나라 시기 허신이라는 학자가 제작한 한자 자전인 설문해자에서 큰대와 활궁이 합해진 글자라고 풀이한 이후 줄곧 큰 활을 쓰는 이방인이라고 곡해돼 왔다. 현재 일부 학자들은 이 자가 대와 궁이 합쳐진 글자가 아니라 사실은 대와 인이 결합된 형태이며 그 의미는 큰 사람 또는 허리 굽혀 인사하는 큰 사람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바로 신체의 일부를 굽혀 예의를 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 원래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이라 불리는 태양족, 해족의 흔적은 동북아시아 3국, 한국, 중국, 일본 외에도 헝가리를 포함한 동유럽, 중앙아시아, 몽고, 아메리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아메리카 원주민과 한국 사이에도 문화적, 언어적, 인종적 유사성이 있다. 몽고 반점이나 윷놀이 풍습, 해를 숭상하고 편두를 했던 풍습, 새를 숭상했던 풍습, 유사한 언어 등 두 지역 사람들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다. 유전학적으로도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동북아시아에서 건너간 사람들의 후예라고 한다. 고대 한국인과 북아메리카 원주민 사이의 공통점에 관해 더 예를 들면
자기의 등가죽을 들어 용기를 과시했던 풍습이다. 이것은 고대 한반도 국가인 마한에서 이루어진 풍습이다. 한자를 창시한 상나라 사람들은 고대 고조선 지역, 즉 만주 서부에서 중원으로 남하한 사람들이고, 이들의 문명은 쌍나라뿐 아니라 고대 동북아시아 동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동북아시아 공통 문명이다. 중국 문명의 양대축이었던 화하 문명과 동이 문명은 화족의 중원 지배 이후 줄곧 화족 입장에서 역사를 기술했기 때문에 동이족이 중원에서 이룬 문명이 현재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 역시 BC 11세기 이후부터 시작된 중국계 동이족의 중국 동부와 한반도로의 이주를 그동안 부인해 왔다. 그들의 문명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외면해 왔다. 일본도 그렇다. 한중일 역사에 필요한 점은 현재의 자문화 중심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솔직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중일 3국의 지위가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세계 중심축으로서 3국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호 과거의 오해를 풀고 미래를 향해 매진하는 일은 세계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